예, 안녕하세요. 보험인서울 장지원 설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알아보려고 하냐면요. 달러 종신보험 중에 단기나 달러 종신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5년 납 정도로 가입을 하고 5년 납 또는 7년 납 가입을 하고 10년 차에 사망보험금이나 해약환급률이 많이 올라가는 상품인데요. 이 상품이 지금 달러저축전환특약이라는 것이 있어서 많은 고객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세요. 달러저축전환특약을 이용을 하면은 단기나 달러종신보험을 막 20년, 30년 이상 유지를 했을 때도 해약환급률 부분에서 이율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대비, 유지기간 대비 환급률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가입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비과세 요건이 있습니다. 이게 달러저축전환특약을 이용을 하면 저축성 보험으로 전환이 되는 건데 그런 경우에 비과세 요건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일반적인 저축성 보험에 해당하는 비과세 요건에 충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잘 모르시면 또 나중에 세금을 많이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되는지 단기나 달러 종신보험을 달러 저축 전환을 이용했을 때 비과세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러 저축 전환 특약을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30세 남성 고객님으로 설계를 해봤어요. 제가 이거는 단기나 달러 종신보험 설계 예시고요. 제가 30세 고객님으로 설계한 이유는 달러 저축 전환 특약을 이용하면은 좀 오래 유지할수록 좀 좋아요. 이게 그때부터는 이율이 연복리로 이렇게 잘 붙거든요. 그래가지고 환급률이 나중 갈수록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비교적 젊은 고객님을 한번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험료는 한 100만 원 정도로 맞췄는데 이제 한 701.4달러 이렇게 돼요. 가입 금액이 35,000달러 이렇게 됩니다. 네. 납입 기간은 5년입니다. 5년. 이렇게 했을 때 일단 단기나 달러 중심보험이 10년 1일차, 10년이 지난 시점부터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률이 많이 올라가는 편이 있어요. 그래서 사망보험금이 68,240달러예요. 그리고 해약환급률이 124.92%인데 거의 125% 가까이 되죠. 네, 이게 10년 1일차에 단기나 달러 중심보험이 그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여기 밑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20년, 30년 이상 유지하고 이 젊으신 분이 가입하셨기 때문에 4, 50년도 유지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랬을 때 그 기간 대비 사망보험금이나 해약환급률 상승분이 높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이 상품의 단점이에요, 단점. 근데 만약에 이 상품을 11년 차에 달러 저축 전환 특약을 이용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시면 달러 저축 전환 특약을 이용을 하면 막 46세에 150% 정도 되고 환급률이 요거는 이제 현재 공시율 기준인데 현재 공시율 4.3%가 이게 뭐 다 나중에도 유지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금리가 막 한 미국 금리가 엄청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아무튼 나쁘지 않은 상태인데 자 보세요. 지금 51세는 180%, 61세는 203%, 그리고 71세는 390%, 81세는 582%, 뭐,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요 정도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유지 기간에 비해서, 충분히 괜찮은, 이율을 얻을 수 있다. 달러 저축 전환 특약을 이용하면. 환급률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네. 달러 저축 전환 특약을 이용할 경우에 높은 환급률이 지급이 된다.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 유지했을 땐 제가 생각했을 땐 개인적으로, 달러 저축 전환 특약을 최대한 이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급률을 달러저축전환 특약을 이용하기 전과 후 이제 왼쪽이 달러저축전환 특약을 이용하기 전이고 오른쪽이 달러저축전환 특약을 이용한 후인데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환급률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달러저축전환 특약이 굉장히 괜찮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유지할 경우에 단기나 달러종신보험을 오랫동안 유지할 경우에 달러저축전환 특약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좋고요. 근데 이제 자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주제인데요. 비과세 요건이 있습니다. 달러저축전환 특약 시 비과세 요건이 어떻게 되냐? 소득세법 시행령 이게 제 25조예요. 제 25조에 좀 일부를 제가 이렇게 발췌를 한 건데요. 보면은 저축성보험에 대한 그 소득세법이 나와요. 소득세법이. 그래가지고 일시납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그리고 월납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 월납 보험료 150만 원. 그 보험료 한도가 이렇게 비과세 한도가 이렇게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뭐 이제 10년 이상 유지를 해야 되는 조건, 그리고 저축성보험 같은 경우에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지금 단기나 달러 중심보험을 가입했을 때는 이게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이 저축성 보험에 특히 그 보험료 한도, 막 일시납 보험료 1억 원, 월납 보험료 150만 원, 그 비과세 보험료 한도가 적용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해당 보험계약의 최초 납입일로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단기나 달러 중심 보험을 달러 저축 전환 특약을 이용해서 저축성 보험으로 전환을 했을 때는 그때 시점부터 저축성 보험으로 처음 가입한 조건으로 된다 이런 뜻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과세 보험료 한도라던가 아니면 유지 기간 10년 있잖아요. 이런 거를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을.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일단은 비과세 한도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보험료 비과세 한도가 하나 1억 원 이하. 그래서 일시납 보험료 그 비과세 한도를 적용을 받습니다. 달러 저축 전환 특약을 이용할 경우에. 그래가지고 전환 당시 해약 환급금 기준이거든요. 만약에 아까 보셨던 제한서는 11년 차에 그 달러 저축 전환 특약을 이용했는데 그 경우는 11년 차에 해약 환급금이 요 비과세 한도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금액이 당시 환율까지 고려해서 한화로 1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1억 원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저축전환 특약을 이용한 이후 10년간 추가로 유지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그때부터 저축전환 특약을 이용한 시점부터 새로운 보험계약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아까 소득세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식으로 보험계약의 최초 납입일이 변경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축전환 특약 이용하고 그 다음부터 10년간 유지를 해주셔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보셔야 된다. 이 조건을 충족을 했을 때 달러 저축 전환 특약에 대한 해약 환급률이 다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실 거는 만약에 그러면 고액 계약으로 가입할 경우에 쉽게 말해서 아까 보셨던 달러 저축 전환 특약 이용 당시 해약 환급금이 1억 원 이상일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보면 30세 남성분이 보험료 좀 높게 가입을 합니다. 보면은 가입 금액은 10만 달러고 납입기간 5년 그리고 보험료가 지금 2,000달러 정도 되는데 월납 보험료가 이게 한화로 거의 300만 원 조금 안 돼요. 네, 290만 원 정도 되는 수준으로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그럴 경우에 이제 11년 차 그러니까 저축 전환 특약 이용하는 경우죠. 이용을 하는 그 시점 11년 차에 해약 환급금이 지금 15만 1,373달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환율을 그냥 대략 요즘 환율 정도 되는 1달러당 1,450원을 적용했을 때 2억 1,949만 원 정도 된다. 한화로. 그럼 1억 원이 넘잖아요. 훌쩍 넘잖아요. 이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 금액을 감액을 합니다. 네, 저축전환 특약 이용 전에 감액을 해서 먼저 해약 환급금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 감액한 금액을 해약 환급금으로 받습니다. 당시 해약 환급금으로. 그리고 주계약을 감액을 했을 때 해약 환급금이 1억 원 이하로 이제 남았을 때 달러 저축 전환 특약을 이용하면은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로 가능하다. 유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액으로 이 단기나 달러 중심 보험을 가입을 하시면은 달러 저축 전환 특약 이용하시기 전에 주계약을 감액을 하셔서 해약 환급금을 비과세 한도로 맞추는 게 좋다. 이런 부분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단기나 달러 중심 보험의 달러 저축 전환 특약을 이용했을 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달러 저축 전환 특약이 그 나중 갈수록 환급률이 높아지는 부분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비과세 요건을 꼭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보장성 보험에서 저축성 보험으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과세 요건을 꼭 충족을 해야 된다. 네, 이걸 생각을 안 하시면 나중에 세금을 또 많이 내셔야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내용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단기나 달러 중심 보험, 달러 저축 전환 특약에 대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보험이 서울에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